삼성 SDI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참 삼성 SDI를 비롯해서 SK온, LG에너지솔루션 전부 다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금 수요를 증대를 통해서 자금 수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유독 옆으로 기면서 아주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깝깝하죠.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제 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영향, 트럼프의 보조금, 역시 뭐 이런 그 친환경, 자동차, 태양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도 대부분 없애버리고, 전기차 보조금도 9월까지만 하고 없애버리고 뭐 이러면서 정말로 최악의 상황까지 이제 가버렸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의 이 공격적인 그 악재 쏟아내기, 뭐 더 이상 대신에 더 이상의 악재가 나올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더 나올 것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그나마 조금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 SDI는 그마저도 좀 반등이 안 나고 옆으로 들어누워 있는데, 차트로만 보면은 옆으로 횡보하면서 좋아 보이지만은 주가는 좀 더 이런,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횡보 추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횡보 추세의 양상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전기차 시장이 아직 재고 순환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중국은 중국 안에서 이미 전기차 도입량이 한 50%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과열돼 가지고 대형사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는 BYD 그다음에 CATL 뭐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 빼놓고 이제 군소업체가 한 129개인가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근데 이제 거기서 한 20개 정도 놔두고는 나머지는 싹 다 몰아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 하면은 이제 애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중국에서의 가격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돼 버리니까 해외로 이제 진출해가지고 밀어내기식, 회사는 유지해야 되니까 싸게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유럽 업체들도 혹해가지고 LFP 배터리를 도입해 버리는 거죠. LFP. 요게 지금 문제야. LFP 배터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안 하고 원래 삼원계라고 해가지고 리튬 인산철, 요게 이제 지금 LFP 배터리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리튬 코발트 망간, 이쪽으로 이제 삼원계 배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뭐 이게 이제 저것은 좋아요. 에너지 밀도는 좋아요. 그러니까 삼원계가 우리나라가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삼원계로 해가지고 좋은데, 뭐야, 에너지 밀도는 좋아. 그러니까 이제 주행거리가 조금 더 나가는 거 빼놓고 부피도 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좋죠, 여러모로. 근데 경기가 침체에 들어가 버리고 또 전기차가 경쟁력을 조금 이제 보조금 없애고 뭐 이러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이제 내연기관차하고 경쟁이 안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LFP 배터리 LFP 배터리로 가버린 거예요. 이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보통 이제 20% 정도 가격이 싸요. 20%가 가격이 싸버리니까 이제 자동차 자체 가격도 이제 싸버리니까 이제 그러면은 내연기관차하고 견줄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보면 삼원계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 같은 급 차종이 중형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더 비싸요. 그러니까 좀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고민. 근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가격이 비싸다거나 그러면 고민하겠죠. 오히려 더 싸버린다. 그러면 사겠지. 이렇게 이제 가는 구조가 되는데, 삼원계 배터리는 또 화재 위험성도 좀 있어가지고 LFP 배터리에 비해서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LFP 배터리가 지금 대세로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상당히 고전하는 거예요. 근데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LG 엔솔조차도
지금 중국계 양극재 이런 거 갖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양극재 만드는 기술이 지금 없어요. LF 배터리 양극재는. 그래 이제 그쪽에 이제 LNF가 지금 거의 다 완성을 해가고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LG엔솔 같은 경우도 LG엔솔도 3원계가 아니라 뭐야? 지금 LF 배터리를 도입했는데 그게 ESS용 에너지 저장 장치용만 먼저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좀 더 기술이 좀 요구되지 않습니까? ESS용보다 에너지 저장 장치보다도. 그러니까 요게 지금 좀 관건이라고. 그래 이제 ESS용 요쪽에는 이제 양산을 미국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기차용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좀 수익성이 좀 확보될 수 있겠지.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얘도 지금 27년, 지금 25년이지 않습니까? 27년 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물론 이제 좀 앞당겨지고 뭐 다른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삼성 SDI도 사실 LF 배터리 쪽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제 연말 연초 가면서 이게 ESS용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요. 여기 이제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유율 자꾸 쪼그라들고 기존에 이제 거래처들도 중국산 LF 배터리 쪽을 써버리고 지금 그런 식이 돼버리니까 삼성 SDI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유럽 회사 중에서도 범용차가 아닌 고급차, 우리 BMW, 아우디 여기에다 주로 납품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BMW 매출 비중이 크고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대형차 수요도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 고급차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좀 상태가 좀 불량한 그런 상황이고 사실 뭐 유럽에서 경쟁력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SDI가 유럽 중심의 매출 비중이었는데 BMW, 아우디 중심으로 그랬는데 이제 미국 저 중국 업체들 LF 배터리 이런 거 탑재를 하다 보니까 저가 차량 그 프리미엄 차지만 저가 차량은 LF 배터리 뭐 이렇게 이제 탑재하고 특히 폭스바겐은 이제 그쪽으로 전향적으로 많이 바뀌어버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라. 그래 이제 시장 점유율을 제일 많이 뺏긴 게 지금 SDI에 역성장을 해버렸.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2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고 삼성 SDI 같은 경우 이런 상황 그러면 ESS LF 배터리 빨리 대응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이게 강간무소식이니까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원래대로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하반기에 이제 ESS용 한다 이랬는데 상반기 6월달에 대뜸 쳐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아직 그 양극재 LF 배터리 LNF 이런 데가 아직 기술이 없으니까 중국 거 갖다 쓰면서 쳐버렸잖아요. 원래 예정대로 하면 이제 LF 배터리 자체가 하반기에 LG엔솔이 예정돼 있었고 내년에 가서 SDI가 예정이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아직 뭐 양산을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으면은 애가 이제 뭐 쳐 올라가기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구석이에요. 왜냐면 업황 자체가 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 것에 밀려버리니까. 그 다음에 ESS 같은 경우도 지금 LG엔솔 중국산을 좀 싫어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LG엔솔을 갖다 써버릴 가능성도 있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 SDI가 일단 빨리 ESS용 LF 배터리라도 빨리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통 보면은 이제 공장도 좀 지어야 되는데 요게 얘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스탈란티스 그 조인트 벤처 북미 합작법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 라인을 가동했는데 생각보다 좀 잘 안 팔려요. 스탈란티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GM은 그나마 GM 전기차는 좀 팔리는데 스탈란티스 포드는 별로 힘을 못 쓰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 라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얘 이렇게 가동을 해버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라인도 지금 뭐 쌩쌩 돌아가질 않으니까 이 라인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이제 바꿔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서 뭐 아마도 이제 내년 상반기 어느 시점 가면은 또 뭐 좀 더 빨라지면 더 좋겠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LF 배터리 한다 뭐 어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그 북미에 그러니까 이제 스탈란티스 요 E 라인 있지 않습니까? 요게 ESS 전환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요게 이제 내가 볼 때는 관건이라 이거죠. 응?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 ESS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 계속 지어대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빨리 전환이 돼가지고 요걸 해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폭스바겐의 지금 각형 LFP 배터리 수주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요 공장을 지어서 이제 하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MW나 아우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고가 프리미엄 차기 때문에 그런데 범용차가 이제 폭스바겐의 고급차 브랜드가 아우디예요. 참고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우디에 일단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의 어차피 이제 각형의 강자 아닙니까 SDI가. 그래서 각형 자체 배터리 수요는 파우치형이 조금 요즘 시들하고 각형하고 원통형 중심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형 배터리를 폭스바겐에다가 납품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뭐 계약을 따내고 당장은 뭐 안 되겠지. 그 시간이 좀 양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수주를 좀 따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그 현대 기아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SK1이 주로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지 배터리를. 근데 이제 GV90이라고 이제 새로 그 GV90 있지 않습니까? G90의 SUV 모델.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삼성 SDI에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라인업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느냐, 각형 배터리에 대해서 요게 이제 그 SK용 걸 좀 뺏어올 수 있느냐, 요게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각형 같은 경우는 중국 경쟁사 외에는 지금 LG엔솔도 각형 기술이 없고요. SK온도 각형 기술이 지금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형 수에 대해서는 SDI인데 SDI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전고체 27년 말 양산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것은 경기 회복돼 가지고 했을 때 문제고 LFP 배터리 쪽에서 어쨌든 ESS 수용이라도 빠르게 좀 해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좀 깝깝스러운 거죠. 그래서 올해 뭐 하반기에 회복될 거다 뭐 하는데 내가 볼 때는 3분기까지도 좀 틀려 먹었고 지금 뭐 양산한다. LG 엔솔조차도 빨리 앞당겨갖고 6월부터 그럼 중국 거 양재 써서 빨리 양산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 라인만 있고 미국의 공장이 원래 투자를 안 했었어요. 삼성 SDI는. 그래서 이제 이 공장 지금 라인 건설 준공까지는 아직 안 하고 이제 한참 그 건설하고 있는 그 과정인데 그것을 이제 ESS용으로 해가지고 빨리 좀 진행을 해서 뭐 이게 양산 체제까지 언제부터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나와줘야지 가닥 정리가 되면서 이제 주가 우상향이 슬금슬금 이제 나올 건데 그 전에는 사실 내가 아까 초도에 얘기했지만 횡보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 주가가 그럼 밀려버릴 수 있지 않느냐? 밀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업황 자체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조금을 9월달까지 그 보조금 주는 거 9월달까지 주고 없앤다고 하니까 이제 그 이후에 흐름을 좀 지켜보려고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때까지도 계속 SDI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옆으로 기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지만 그 유럽 쪽이 한참 이제 전기차 쪽에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보조금을 좀 삭감을 하고 없애고 막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너무 갑자기 안 팔려니까 이제 보조금을 주면서 좀 팔리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이제 보조금에 의해서 유럽 시장은 좀 커 나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가도 당분간은 답보 상태지만 결국은 조금씩 우상향 가지 않겠냐. 자,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전체적인 업황도 있지만 지가 잘해야 돼요. 지가 잘해야 된다고. 삼성 SDI 자체가 잘해야 된다고. 그래도 이제 마중물 하나 나올 겁니다. 뭔 마중물이냐. 지금 우리나라도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거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반도체 먼저 적용을 하고, 반도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반도체 먼저 적용을 하는데, 그 반도체 적용을 할 때 하이닉스도 수혜가 되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이제 큰 수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세 공제제도가 나오게 되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가 주 수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까딱까딱 올라오는 것도 이제 그 사유가 좀 있습니다, 사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요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론 하이닉스도 수혜를 받지만은 삼성전자가 주 수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생산세 공제 요 부분을 시행을 할 건데, 아직까지는 그쪽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계획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쪽은 원래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공약 사항이 이제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거 바로 진행을 할 거로 보이는데, 2차 전지는 이 로드맵을 좀 만들어줘요. 로드맵을 만든 다음에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AMPC라고 그러죠. 바이든이 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거 지금 현재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나아지는데, 이제 우리 2차 전지 살리기에 들어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 저게. 왜냐하면 생산한 만큼의 비례해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거에 비례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우리나라가 하도 어려우니까 지금 이 이재명 정부에 들어오면서 원래 에너지 고속도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한다 했는데, 이 에너지 해상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이 에너지를 그쪽에서 발생이 되면 이 전력, 이것을 이제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ESS가 필요해요.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입찰 업체들을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 다 됐어요. 1조를 먼저 1조를 먼저 할 거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1조를 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LFP 배터리에서 가장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LG 엔솔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인 삼성 SDI 같은 경우 3원계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원계로 대응하는데 가격을 대폭 낮춰가지고 일단 자금이 들어오게, 회사가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일단 SDI하고 LG엔솔, 그 다음에 SK온은 조금 아리까리한데 거기도 조금 떡고물 좀 줘가지고 일단은 나눠주기 식으로 해갖고 좀 진행되지 않겠나. 과거에 ESS 할 때는 LG엔솔이 싹쓸이 내려갔어요. 그러나 지금 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마중물이 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2035년까지 이제 뭐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2035년까지 약 40조 정도 규모로 ESS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큰 단비야. 그러니까 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더라도 죽게는 안 놔둔다는 얘기지. ESS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옆으로 좀 기어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LFP 배터리 이게 빨리 양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보체 이게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막 그게 나와야지 좀 유의미한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봐요. 그 대신 아마 원래 이제 내년이 이제 재고 순환 주기 때문에 뭐 3분기 좀 미국에서 이제 9월 달에 옵션 다 했으니까 7, 8, 9월 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4분기 가지고 조금 이제 요 타격이 아주 심하지 않다. 그러면 안도감에 의한 상승. 그다음에 좀 그걸로 해갖고 타격이 있다 해가지고 좀 주춤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재고 순환 주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기대 심리가 형성이 되면서 4분기 후반 쪽으로 가면서는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소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2차 전지는 당분간 세게는 안 가요. 그렇지만은 더 나빠질 것도 별로 없고 또 국내발 또 모멘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옆으로 기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모멘텀 있는 애들은 살짝 고개를 좀 쳐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안 밀리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지금은 사실은 모멘텀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래도 ESS 이게 시장에서 발주를 계속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연명을 하는 것이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요건 자금줄은 이제 확보됐으니까 올해는 좀 그래도 괜찮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내년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전략이고 횡보 추세 자리다. 횡보 추세 자리 이렇게 보면 돼요. 이 횡보 추세가 길게는 6개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하락의 그 트렌드를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를 고가로 해가지고 계속 조정을 받아버린 거거든.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조정을 받아버렸어요. 그게 무려 153일이 걸렸습니다. 그죠? 153일이 걸렸다고. 그러면 2, 6, 10이잖아. 한 달에 20일 잡고 2, 6, 12 27에 14 7개월 8개월 156일이니까 153일이니까 거의 8개월 7개월 반 8개월 가까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구간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39일이에요. 39일이니까 153일에서 39일을 빼봐. 153일에서 39일을 빼봐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114일인가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 지금. 앞으로도 114일 정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요 기간상으로 봤을 때 최악의 경우를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답답하게 움직일 때. 그러면은 114일이면은 6개월이 좀 안 되죠. 그러면 지금 7월 달이니까 14일 정도 빼고 그러면 100일 정도 계산해 봐. 그러면 5개월을 잡아봐. 8, 9, 10, 11, 12. 12월 달이 12월 다 끝날 때까지도 옆으로 향보. 12월 끝 무렵이나 연초 가서 이제 연말 연초 거기 가서나 이제 주가가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 진짜 답답하게 움직일 때는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술적인 움직임이 그런 거고 차트적으로는 그런 것이지만 이제 이 LF 배터리 여기에 이제 좀 부도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주가 움직임이 중간에 이제 아예 계속
저렇게 답답하게 움직이질 않고 이제 약간 살짝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제한적이라 이거지. 그래서 답답하지만은 이제 요렇게 구도를 잡고 여러분들이 잡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주봉 자리에서 여기에 지금 60주 2평이거든. 지금 5주 2평하고 20주 2평하고 이제 딱 맞물려 있죠. 그래서 진짜 이거 답답하게 움직일 때는 얘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얘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요 밑으로 깔려 내려가는 그런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그렇습니다만은 저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뭐 이게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2분기에 이제 안 좋을 것은 자명하고 환율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조금 개선될 거라는 심리를 안고서 뭐 실적 발표하면서 오히려 좀 상승을 해가지고 요 121선 위로 올라와 가지고 그 위에서 조금 한 단계 위에서 큰 것은 아닙니다만은 20만 원 부근으로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또 문기적되고 있을 소지도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 LF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 뭐 하는 것도 없고 진짜 값스러우니까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2027년 말에 했는데 조금 앞당겨서 양산할 수 있을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전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을 것이고 실적 발표하고 나면 이제 얘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조금 한 단계 좀 올라와 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포스코 퓨처엠이거든. 제가 이제 여기서 추천하고 당일날 급등하고 이게 어영병 한 30% 올랐습니다. 근데 요게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이렇게 있지만은 찔끔 뭐 이렇게 좀 상승이 약간 좀 이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SDI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제 뭐 기대 심리를 좀 안고서 이렇게 좀 움직일 소지는 좀 있어요. 근데 그 폭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궁극적으로는 뭐 기술이 뭐가 이제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나오면 조금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밀리기보다는 옆으로 행보 내지는 약간 상승을 해가지고 또 옆으로 행보 이런 식의 어떤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호재가 나오지 않는 그게 이제 뭐 해봐야 이제 예를 들어서 1조짜리 우리나라 뭐 저거 한다면 삼성 SDI가 다 가져왔다.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뭐 그러면은 이제 121선 위로 좀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있다든지 뭐 그런 그러니까 좀 뭐 돈 되는 어떤 뭐 재료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이거지. 그런 건 이제 단발성이야. 근데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LF 배터리 ESS부터 양산에 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LG엔솔처럼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 LG엔솔도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지고 얘는 옆으로 기고 있을 때 좀 더 올라가지고 지금 문기적되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 이유도 없고 당장 뭐 살 이유도 별로 없는 그런 답답한 종목이지만 그래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천재투자TV를 그래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시죠. 이런 것은 사실 분석도 어렵고요. 분석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아예 이런 거 분석하려고 덤벼들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한 번 더 읊어드린 것이고 또 리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재투자TV를 꼭 좀 구독 좋아요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을 특히나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저 구독 좋아요도 많이 해주셔야지 나중에 또 제가 어떤 변화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또 풀어준다든지 이러면서 또 리딩을 해줄 거예요. 지금 2차전지 그 유튜브 보면은 2차전지 막 그 추천해가지고 개박살 내놓고도 잘 해먹는 사람들 많아요. 몇십만 명 막 구독자 되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개박살 나니까 이제 그 얘기도 잘 안 해요. 뭐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재료라든지 화학재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투자TV 구독자를 반드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재투자TV 이 종목만 이제 한없이 갖고 있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현금 여력이 좀 있거나 그 다음에 일부를 좀 덜어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반가의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오르고 채팅 앱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오르고 채팅 앱은 제야 최고수 전문가 24명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매수 매도가 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쏟아 주게 만드는 거예요. 즉, 이 24명 전문가들마다 성향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투자 성향이 틀릴 거 아니냐고. 그 사람들이 보는 종목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골라놓은 종목 중에서 매수 타이밍이 딱 오면은 직접 전문가가 다 추천해 가지고 리딩까지 해줘요. 종목만 띡 뿌려놓고 이거 급등주 뿌려놓고 알아서 매매하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 매수 매도가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주니까 엄청나게 수익 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천사의 기법 이런 거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손해볼 일이 아예 없죠. 전부 다 공짜인데 그게 100% 무료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오르고 채팅 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돈을 벌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밥을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수익을 떠먹여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답답한 건 답답한 거고 돈 벌 때는 또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르고 채팅 앱을 활용하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어플을 다운로드 받을 때 어디서 합니까? 구글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하고 구글폰 같은 경우 뭐 삼성폰, LG폰 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해요? 오르고 플레이스토어에서 하지 않습니까? 원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하는데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 앱이 나올 거예요. 얘를 설치를 하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무료 회원 가입한 다음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로그인 상태에서 이제 그 공개 채팅, 이게 오르고 채팅 앱 화면이거든. 하단에 보면 공개 채팅이 있어요. 바로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원하는 전문가들 24명이 다 있어요. 전문가 사진 눌러보면 전문가 투자 성향도 있고요. 22명은 주식이고 코인 전문가도 2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입장하셔가지고 다 놓칠 수 없는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르고 무료방 꼭 입장하셔가지고 돈 받으시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